배우자복 있는 사람들 얘기해 볼게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네, 이상수님 사주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이상순 님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뭐 장항준 감독님도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 사주 갖고 왔어요. 지난번에 이제 오뚜기 사위 김재호 씨 것도 갖고 왔었는데 그거는 쇼츠가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김재호 님 사주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이상수 님 사주는 올해 50 세이고 무술일주에 임신, 갑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기를 딱 보면 재성이 이렇게 천간에 떠 있고 지지에는 이렇게 지장간에만 임이 하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본인이 자기 재주를 결과로 내는데 쓰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로 결혼을 쓰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결혼을 잘하셨냐? 대운을 보면 지금 25 세부터 재운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해운, 자운, 추군 이 해자, 추군이 다 재성운이거든요, 이분한테. 그래서 결혼운으로 잘 쓸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수 님은 인디 이쪽에서도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고 어쨌든 결과를 잘 내셨던 분이긴 하죠. 이분이 언제 결혼하셨나 보니까 올해가 결혼 10 주년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계사년에 결혼하셨더라고요. 계사년이면 이분의 이 일간인 무토와 재성인 개가 합을 하는 시기예요. 무와 개가 합을 하는 시기에 딱 결혼을 하신 거죠. 말 그대로 결혼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이제 가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 들어왔을 때 결혼을 잘하셨고 좋은 배우자운을 대운으로 잘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인제 뭐 자시나 해시라면 더 좋겠죠. 네. 근데 그건 잘 모르니까. 이상수 님은 대운으로 배우자운을 잘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한 54 세까지는 재성운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55 세 때부터 관대운이 들어오시고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도 뒤에 간대운이 들어오시더라고요. 60대 초반인가? 그래서 이분들이 관대운이 들어왔을 때 이 관운을 어떻게 쓰실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잘 좋은 일 왠지 하실 것 같아서. 그분들의 마음이지만. 네. 이상순 씨는 그렇다. 자, 그다음에 장항준 감독 사주예요. 장항준 감독님은 신일에 내린 꿀팔자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왜 이분이 신일에 내린 꿀팔자냐 한번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을미 일주고요. 을미는 배우자 자리에 재성을 잘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남자분이시니까 재성, 여자가 배우자 자리에 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 재성이 천간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한 수업들을 한번 보시면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있어야 복이 있는 팔자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정말 재성운이 있으신 분인 거죠. 대신에 관이랑의 사이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프리랜서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사주이시기도 하죠. 직장인이 되기는 좀 어렵죠. 관이랑 사이가 절지이기 때문에. 근데 인제 그래도 이분은 관이 도화지이기 때문에 엔터나 방송, 영화 이런 쪽이랑 인연이 되는 거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을미가 백호지여서 이 을미 백호지를 어떻게 때우셨을지가 사실 좀 궁금해요. 축년이나 술년에 좀 뭐 와이프가 아프거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와이프가 잘 자리에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철수도 을미일주거든요. 부자들 사주가 또 많아요. 안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을미는 백호임에도 불구하고 돈이랑 인연이 많은 일주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사주를 보면 43세 때 대운이 재성대운이 들어오세요. 이게 인제 53세 때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에 그 킹덤이 떠서 네. 훨씬 잘 쓰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궁금한 건 시지인데 사실 연예인 사주를 보는 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사주를 알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4개 중에 3 개를 아니까 뭐 한 70%는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미래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사주를 반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를 못 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주는 한계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이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봐서 자시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분 사주를 봤을 때 이분은 올해 운이 좋으시거든요. 작년, 인년. 작년보다 올해 운이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올해 뭔가 하실 때 소속사를 언제 들어가셨지? 소속사 바꾸시면서 거기도 괜찮으실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집을 더 하나 얻는다거나 뭐 이렇게 집에서 이동하셨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관적은 이동으로 해서 맑아지는 해여서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항준 씨의 와이프인 김의 작가님, 사실 김의 작가님이 거의 메인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김의 작가님 사주를 볼게요. 김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유일주세요. 보시면 돈이 진짜 엄청 잘 돼 있죠. 본인이 돈을 깔고 있는데 천간에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이 유와 축이 묶여 있거든요. 자기가 번 돈이 다 돈으로 되는 사주인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축이 묘잖아요. 묘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작가 일 하는 게 잘 맞는 거죠. 그냥 거의 그 작가 작업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시니까 진짜 그 형상 그대로 사주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사주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의 돈은 참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분은 올해 운이 되게 좋으세요. 올해 돈 많이 버시는 해거든요. 특히 가을에. 사주상에서 가을은 한 8월에서 10월이니까 지금 처음 시작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8월, 9월 되겠죠? 네. 대박이 나는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되게 반응이 좋긴 하더라고요. 1회밖에 안 나갔지, 1, 2회밖에 안 나갔지만 반응이 좋던데 더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특히 김희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귀인이잖아요. 천을귀인이잖아요.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뭐 잠깐 한번 삐끗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해에 뭐 대박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주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은 을사대운인가 아니면 이제 을사대운, 병호대운 이쪽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식신대운이나 지성대운은 아니지만 본인의 에너지를 서포트해 주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걸로 이 운을 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남편복은 궁금하죠? 이분의 남편복은요, 해 앞에 있는 이 해가 이분의 남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유일주한테 해도 천을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되게 복을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장항준 씨가 자기가 시인의 꿀빠졌다라고 하지만 김은희님 입장에서는 남편도 되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이인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 뭐 이혼하실 건 아니니까 여기가 묘시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럼 이분 입장에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시는 뭐 인시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밸런스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인제 그러면 오행이 다 갖춰지거든요. 인시가 아니어도 뭐 여기서 이미 좋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복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을 봤듯이 배우자는 남자와 여자가 글자가 달라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라는 글자가 돈이기도 하면서 여자이기도 하고, 또 인제 아버지도 뜻합니다. 여자한테도 재성은 아버지지만 남자한테도 재성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기운을 돈으로만 쓰시는 분도 있고, 재성이라는 기운을 여자로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약간 골고루 잘 밸런스를 맞춰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사람이 자란 환경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쪼끔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내 보기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칠판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아내 보기 좋으려면 아까 장항준 님 사주처럼 배우자 자리에 재성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재성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장항준 사주를 다시 한번 봐 볼까요? 장항준 사주 보면은 이 을과 미의 사이가 양지예요. 양지면 막 이게 엄청 관대지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서로 도움을 주는
양지면 괜찮은 사이인 거잖아요. 양지이고 안 좋은 건 뭐가 있어요? 절지, 사지 이런 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부부 자리가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지랑 일지 같은 경우는 깨지지 않았는데 시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이미 25년 사신 부부가 헤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부부 자리도 아마 안 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간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 천간에도 있어야 좋은 사주인 거죠. 그래서 다시 장준님 거 보면은 여기 재성이 배우자 자리에도 있고 천간에도 있어야 이렇게 아내복이 있는 사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딱딱 맞죠. 자, 그러면 여자애는 어떤가? 여자분 입장에서는 관성이라는 글자가 배우자를 뜻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직장이나 남자, 배우자를 관성이라고 글자를 쓰고 있는데요. 편관, 정관 다 구분 없이 같은 거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남편 보기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 자리가 일단 관성이면 좋습니다. 그럼 자기 자리에 배우자가 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관이든 정관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막 편관이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요즘 세대에서는 그런 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성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관성이랑 관계가 안 좋은 경우에는 막 사지인 경우도 있고 절지, 태지 이런 경우들이 어차피 관이라는 거는 나를 꺾으려고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관이 엄청 좋을 수는 없거든요. 양지만 돼도 되게 잘 되는 거고 목욕지, 관대지 이런 거 되면 더 좋겠죠. 네. 12운성에서 관성과 나와 일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아요. 부부 자리가 일지를 기준으로 양옆에 월지와 시지가 충형이 나지 않아 있어야지 이혼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 복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있어야 좋죠. 근데 아까 김은희 작가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배우자 자리에 없긴 하지만 천울기인이어서 이 해가 그걸로 진짜 많은 게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 천간에 뭐 임수나 계수가 있다면 진짜 남편이 늙어서 엄청 잘해주는 사주가 되는 거죠. 오늘은 배우자 운이 좋으려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